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명지고 2학년 영어시험지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한번 분석해보고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준비 계획까지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재 영어학원에서 명지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이고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명을 쓰고 있고 제 이름은 김대오 영어 강사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지고 2학년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두 번째, 1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분석. 이 세 번째, 이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지고 2학년 중간고사 총평. 난이도 중상으로 보았어요. 5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중상이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첫 번째, 복합 1800 예문은 책에서 그대로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아예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술형 5문제 중에서 그쵸? 장문의 응용 서술형 문제는 하나밖에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 원지문의 내용이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특징, 50분의 여러분 학교 특징은 이제 듣기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듣기까지 진행이 되면 40분도 아마 남지 않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33문항을 풀어야 되니 고2 모고 80점 미만의 학생들은 당연히 시간 압박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의 지문이 장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듣기 문제가 여러분 학교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내용 정리 반드시 해봐야 되고 디테이션 훈련까지 철자까지 쓰는 연습까지 훈련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 서술형 대부분은 장문의 문장 배열이 아닌 내용을 포괄시킬 수 있는 포인트, 요약 능력이라는 거죠. 그쵸? 그냥 단순히 외워서 쓰는 그런 배열이 아니라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단순히 내용을 찾는 문제보다는 글을 읽고서 학생들의 반응이 적절한 것을 등등을 묻는 추론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이죠. 이해됐나요? 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명지고 2학년 학생들은 시간 압박 문제를 위해서라도 그쵸? 최소 고2 모고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정말 기본이다라는 부분이죠. 최소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어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최소입니다. 80점. 2번, 그쵸? 평소의 영단어 실력, 그쵸? 이 평소의 영단어 실력이 안 되면 선택지 내용 파악조차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 지문의 이해도가 당연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여러분의 학교 문제의 포인트가 뭐다?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냥 문제가 읽혀지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대입해서 문제 푸는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네 번째, 여기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암기에서 쓸 수 있는 문항이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암기식, 공부 방식이 아예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법 활용 및,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영어 어법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고 첫 번째, 내용을 두 번째로 포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서 글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한번 강의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쵸? 이 내용이 그쵸? 맥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 반드시 추론을 통해서 맥락적인 의미까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명지고 2학년 영어시험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고 2학년 시험지 분석. 영어 1 능률김 1과 2가. 두 번째 모의고사 24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20번, 21번, 23번, 29번에서 42번.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양은. 그쵸? 모의고사가 뭐 80개 나오는 학교도 있었죠, 요번에. 듣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과 2가 그리고 24년도 고2 3월 모고 단어는 EBS 복합 1800 대 1에서 15까지
영어 시험 범위만 가지고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진 않았다,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비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비중. 사실 저도 수년 동안 고등영어를 담당하면서 교과서가 가장 비중이 컸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교과서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여러 번 학교. 모의고사가 31%, 듣기 18%, 복화 16%. 그쵸? 보면은 지금 교과서가 가장 비중이 커요. 그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 번 학교는 교과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다라는 부분이죠. 이 두 번째로 포인트를 우리가 둬야 할 부분은 이 듣기랑 복화가 총 34점을 34%를 차지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듣기랑 복화도 여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서술형 비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에는 이제 4점짜리 이제 5개가 나와서 이제 총 20점이 이제 배정이 되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듣기가 하나 나오고 교과서 2개, 모의고사 2개. 이제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쵸? 이렇게 이제 비중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듣기, 교과서, 모의고사. 그런데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가 단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관식 유형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 서술형 제외, 그러니까 20점을 제외하고 객관식 80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항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기 14.2점, 복화 15점, 추론 11.9점, 내용을치 11.6점, 요약 8.5점. 여러분 포인트가 뭐라고요? 여러분 학교의 포인트? 추론 문제입니다. 이해됐나요? 단순히 그냥 내용일치를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서 여러분이 사고를 해야 돼요. 그쵸? 이 유형에 대해서는 강의 이 부분을 설명한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일치, 그리고 요약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의 특징은 뭐다? 추론이랑 요약, 그쵸? 그리고 맥락상 단어도 많이 나왔고, 두 문제, 어법도 이제 2문제 나왔습니다. 이 명지고 2학년 시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듣기와 복화 단어가 약 33점을 차지했죠. 아까 보았듯이.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추론 문제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내용일치. 그리고 어법 문제가 2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법 문제 2문제니까 5.4점이니까 별로 안 나오네? 우리 학교 어법 중요하지 않은 학교야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술형 8점이 어법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8점입니다. 일단 최소 14점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법이 40% 정도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고등학교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중요성이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서술형 8점 플러스 5점, 대략 13점, 14점 정도가 어법을 알았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명지고 2학년 영어 시험은 포인트가 뭐다? 다시 정리하면 추론과 맥락을 통한 독해력을 묻는 시험이다. 즉 암기식 시험 준비 방법이 그쵸? 조금이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 아예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빈칸 뚫어서 있는 그런 워크북을 하고 뭐 암기를 할 때 뭐 순서 배열도 하잖아요. 그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점수 향상을 가지는 데는 그쵸? 아예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듣기 문제는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쵸?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디테이션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용 정리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객관식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추론 문제 유형 어떻게 나오냐? 객관식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 적절한 것 2개 고르시오. 그쵸? 2개 고르래요. 하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객관식 33번 어떻게 나왔다? 다음 글 A, B의 필자 모두가 주장할 수 있는 진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그러니까 다음 글도 주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글을 읽고 빠른 독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가지고 또 다시 답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객관식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랑 아예 다르게 나왔어요. 이 부분을 읽고서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적절한 것을 또 2개 고르시오. 그쵸? 하나도 아니고 2개 고르라. 이런 보통 추론형 문제는 보통 조금 점수가 더 높더라고요. 보통 2.5, 2.6 이랬는데 이런 추론형 문제는 3점 정도가 이제 배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 본문 내용과 다른 부분을 어쩔 수 없어요. 읽어봐야죠. 그러니까 빠른 독해가 필요하고.
그 독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추론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이 이제 4번, 5번이라는 거죠.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게이트와 알라는 둘 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가적인 어떤 정신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잡스와 워즈니악의 어떤 파트너십에서 잡스였대요. 근데 뭐였던 어떤 기업가 정신의 어떤 기업가적인 어떤 역할에 참여했던 건 바로 잡스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잡스와 게이트가 기여했던 것, 그들의 여기서 리스펙티브가 이제 각각의 이런 뜻이죠. 각각의 회사에 기여했던 것은 약간 달랐대요. 게이트가 뭐한 채로 집중한 채로 사업 협상에, 뭐한 반면에 잡스가 마케팅에 집중한 반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데 뭐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 윗글을 가지고서 추론해가지고 1, 2, 3, 4, 5 답을 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해됐나요? 네. 객관식 21번. 그럼 어법은 어떻게 나왔냐? 왜 암기식이 통하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A번에 밑줄 쳐져 있고 B, C, D에서 윗글친 A에서 E까지 어법상 틀린 부분을 한번 고르래요. 근데 지금 변형이 되고 있어요. A번은 본문과 똑같이 나왔어요. B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날개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because가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 주어 동사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because of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damage이 명사 형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C번은 이제 본문이랑 똑같이 나왔고, 이 D번이 약간 다른데, D번에는 원래 본문에는 여기 first time 다음에 when이 생략됐어요. 사실 본문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when이라는 관계부사,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일반적인 선행사일 때, 예를 들면 time이나 place와 같은 일반적인 선행사일 때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 또는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 또 when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식 부분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여기 5번이 틀렸는데, 원래 5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어떤 격려와 어떤 인정, 근데 주어져진 누구에 있어서 다른 소년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썼는데, 아예 얘를 어떻게 바꿨다? 다른 소년들이 줘버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대시 한번 가려보면 목적어 빠졌잖아요. gave 다음에 목적어. 그 역할을 얘가 한 거잖아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to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이렇게 변형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식 방식으로 어법 문제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객관식 32번 어떻게 나왔다? 포인트. 또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윗글의 내용 어떤 글이 있었겠죠. 그 부분을 요약해서 또 이 빈칸을 또 풀어야 되는데, 이 빈칸에 또 단어가 또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 부분도 해석을 다 해봐야 되는데 이 또 단어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지금 어떤 세부적인 활동의 어떤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와 뭐의 복합체계다? 어떤 랜덤 그리고 계획된 어떤 선택, 랜덤과 비랜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indiscriminate이 이제 무차별적인 이런 뜻인 거죠. 일종의 랜덤인 거고, organized 자체가 이제 조직된 선택이니까 일종의 비랜덤인 거죠. 그런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답을 1번을 썼는데, indiscriminate 이 단어를 모르면 사실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 mutation 뭐죠? mutation 돌연변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고, discrete 어떤 뜻이죠? 신중한, 오더리 어떤 뜻이죠? 질서 있는, 이렇게 영어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테매틱 어떤 뜻이죠? 체계적인. 그리고 타임 컨스밍, 시간을 소모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단어가 어느 정도의 어휘력과 독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추론까지 해서 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했다라는 부분이죠. 네. 똑같이 이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쵸?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이끌려진, 그리고 주관적인, 내재화된, 그리고 substantial이 원래 상당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상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like-minded는 어떤 뜻이냐면 생각이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diverse, 다양한. 됐죠? 포인트 또 요약이잖아요. 요약해요. 윗글을 또 읽고 요약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도 알아야 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서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중요 문장을 학생들에게 항상 배부를 해요. 근데 중요 문장 암기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유형을 보았을 때, 그렇죠? 단순하게 중요 문장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암기해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기에, 그렇죠?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뭐 해야 된다?
응용하고 그쵸? 기출문제 등을 풀면서 영작 실력과 응용력을 함께 기르면서 여러분은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주관식 3번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활용한 그런 요약문이고, 주관식 4번 같은 경우는 이때 강조구문을 활용한 요약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3번 어떻게 나왔냐? 다음 윗글을, 그쵸, 또 윗글을 또 읽어봐야 돼. 또 요약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학생의 반응이다. 빈칸 A,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글 2에서 찾아서 각 한 단어씩 그대로 쓰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죠? 어떤 주한 살바도와의 어떤 수영의 경험이 없었었더라면 그런 얘기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가정했을 때 시제 뭐 쓴다? 그쵸? 과거 완료 쓰잖아요. 걔가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도치가 된 거잖아요. 원래 if, it, had, not been for인데 if가 없어지고 주어 동사 도치돼서, 그래서 여기 had.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모르면 이 A번을 정확하게 쓸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B번은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스위밍이었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4번. 여기도 이게 24년도 이제 3월에 나온 이제 모고 지문인데, 이 주관식 4번 이 내용을 읽고서 어떻게 요약? 여러분들의 학교 포인트가 뭐다? 요약이랑 추론이다. 요약이랑 추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요약하라는 거죠. 그쵸? 이때 강조구문. 그쵸? 이거 가지고서 요약하는 거예요. 보고서. 그쵸? 그럼 어떻게 쓴다? 그의 어떤 뭐죠? 그의 어떤 호기심이야말로 뭐 했대요? 주로보, 베토벤. 뭐 하도록? To create. 근데 think 다음에 something 다음에 보통 형용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something 나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하고, 그쵸? 이때 강조구문을 활용해서 뭐 해야 된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서, 그쵸? 서술형을 쓰라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 그쵸? 빈칸 채우기, 워크북. 그쵸? 순서 배열 워크북. 아예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을 여러분 학교 시험에 맞춰서 조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중요 문자 암기가 교과서랑 모의고사 둘 다 아예 통하지 않은 문제 유형이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학교 시험 특징이 단순한 암기보다 뭐를 중요시한다? 문제를 요약하고 추론하는 문제가 두드러진다라는 부분이죠. 이 두 번째로 특히 서술형에서는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독해력과 추론 능력. 그쵸? 포인트가 뭐다?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독해력, 그리고 추론 능력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사실 중위권 학생들에게. 이 고난이도 서술형 문제를 즉 요약할 수 있고 어법을 활용해서, 그쵸? 서술형을 쓰는 문제를 너무 맞추려고 하기보다 일단, 그쵸?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에서 일단 에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어력을 갖춰야 됩니다. 네. 객관식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관식 선택지 어휘 모르면 당연히 오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휘 실력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두 번째, 추론 문제의 증가. 즉 어떤 식으로 나왔다?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과 같은 추론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단어의 표면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쵸? 그 글이 맥락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맥락적 사고 판단 및 독해력을 요하고 있고, 그쵸? 여전히 여러분 학교는 교과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교과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서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의 작문의 문제, 정말 한 문제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쵸? 암기식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 이상입니다. 중상입니다. 그리고 빠른 지문의 이해 및 요약할 수 있는 능력과 응용력을 요한다. 그래서 평소에 응용 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응용력과 영작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됐나요? 이 문제 유형만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학교가 암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 학교예요. 암기가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는, 그쵸? 암기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방식을 암기식에서 탈피해서, 그쵸? 요약하고 추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평소에 어법 실력과 작문 실력, 그리고 응용력이 필요하고,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상위권은 다 풀려고 해야죠. 중하위권 학생들은 서술형 유형을 잡기보다는 일단 객관식 문제에서, 그쵸? 이 단어 있잖아요. 아까 나온 것들. 그 단어 다 정리해야 되고, 어쨌든
그 독해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 플러스, 그쵸? 천천히 어려운 객관식 문제를 확보한 뒤에 그 다음에 서술형을 공략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와 함께 명지고 2학년 내신 분석 관련해서 진행하였고, 여러분 어쨌든 그 학교마다 시험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쨌든 명지고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명지고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에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